경비 아저씨, 여기 내부 구역에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어디 소속이신지 여권이나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아, 죄송합니 저는 오늘 야간 근무 교대하러 온 박영수입니다. 교대요? 지금 교대 시간도 안 됐고 어차피 여기 물류창고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보안 규정 위반입니 경비 복장을 하셨는데 당신 정말 우리 회사 직원 맞습니까? 낯선 목소리는 단호하고도 의심이 가득 차 있었다. 창고 출입문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사람들 몇몇이 고개를 돌려 내 쪽을 흘끗 바라봤다. 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허리춤에 달린 사원증을 천천히 꺼냈다. 하지만 마모가 심해 글자조차 희미해진 이 낡은 사원증은 한눈에 봐도 초라해 보였을 터였다. 상대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기 이거 제 신분증이고 오늘부터 낮 근무 대신 야간 보안 근무 투입을 지시받았습 창고 책임자분이. 이상훈 팀장님이시라고 들었는데 혹시 여기 계신가요? 이상훈 팀장? 내가 바로 이상훈 팀장입니. 그런데 난 당신 같은 분을 채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연령대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본부에서 경력이 없다시피 한 분을 갑자기 배정해 줄 리가 있습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작게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분명 통보를 받았는데 제 나이가 좀 많긴 해도 제가 오랫동안 보안 업무를 했었거든요. 보안 업무? 웬만해선 신입 경비 대원들 다 젊은 사람들 뽑는데 회사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분을 보냈는지 모르겠군요, 실은. 저는 그전엔 다른 업무를 하긴 했습. 조금 오래전이긴 하지만. 이상훈 팀장은 날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다. 아, 정말 곤란하네요. 여기는 고가 장비랑 중요 재고가 들락날락하는 물류 창고입니. 그래서 보안도 까다롭고 시스템 연결부가 여러 군데라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경험도 불분명한 연세 많으신 분이 어떻게 야간 경비를 책임지겠다고 오신 건지. 일단 들어가 보세요. 팀장은 마치 내가 성가시다는 듯 손짓으로 창고 한쪽 모퉁이를 가리켰다. 막상 들어가 보라면서도 그의 시선은 나를 철저히 배제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나는 창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음습한 공기는 낡은 콘크리트 벽에 배어 있고 바닥에는 이삿짐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상자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퀴퀴한 먼지 냄새 사이로 갓 도색된 구역에서 풍기는 페인트 냄새까지 섞여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고요한 야간이라지만 드문드문 직원들이 재고를 점검하고 있었고 팔짱 낀 채 서 있던 경비 동료들도 나를 힐끗 보면서 수군댔다. 아유, 저분이 새로 왔다는 경비래.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괜찮을까? 보안이라고 해봤자 그냥 문 앞에서 서 있기만 할 텐데. 하긴 요즘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겠지. 그들은 내 근처로는 오지도 않고 슬쩍 구석에서 수근거리며 나를 힐끔거리기만 했다. 나는 못 들은 척하며 조용히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창고 구석 쪽에 마련된 작은 경비 초소에 들어섰다. 안에는 10살 남짓한 손자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가족에게 맡길 형편이 안 되어 교대 시간이 꼬일 때면 종종 손자를 잠시 데려오곤 했다. 아이는 내 낡은 점퍼를 이불처럼 두르고 쪽잠을 자고 있었다. 그 순간 한 직원이 나에게 다가왔다. 저, 혹시 손자분이세요? 어린애가 여기 있어도 되나요? 아, 네. 정말 죄송합니 원래 이 시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는 여기서 잠시 재우다가 곧 집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참. 아이가 깨어나면 여기 소음도 심하고 공기도 썩 좋지 않은데 괜찮을까요? 저도 최대한 조용히 데리고 있을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데 다른 관리자들은 여기 어린애 데려온 거 알면 좋아하진 않을 텐데. 힘드시겠어요. 직원은 잠시 안쓰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돌아갔다 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물류창고 메인 구역을 지켜보며 이곳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시작했다. 컴퓨터 단말기, 재고 스캔 시스템, 그리고 보안 태그 체계가 물리 보안과 어느 정도 연동된 상태였지만 표정이 굳은 다른 직원들은 내가 그런 시스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물론 내 옛 경력으로 말하자면 단순히 경비라고 부르기엔 익숙하지 않지만 나는 10여 년 전까지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내가 먼저 말해봤자 대부분은 고개만 갸웃하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을 터였다. 특히 지금처럼 나이도 많고 한물간 인물로 보이는 사람에겐 더더욱 그럴 것이다. 오후가 깊어가자 창고가 점차 고요해졌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뒤 내 근무가 시작됐다. 구석진 모퉁이에서 단말기 점검을 하던 한 중년 여직원이 흘끔거리다가 조심스레 나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혹시 뭔가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물이나 커피 같은 거라도. 아니요, 전 괜찮습. 물도 갖고 있고. 커피도 아까 마셨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아직 여기 상황에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쪽 경비실은 우풍도 심하고 춥거든요. 오히려 고맙네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정민아예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짧은 인사 후 그녀는 창고 한가운데 놓인 재고 관리용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모니터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됐다. 낯설지 않은 인터페이스, 재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로그창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작은 아이콘. 무엇인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평소에도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기에 나는 무심코 고개를 갸웃거리며 시스템 구조를 상상했다. 그러고 보니 혹시 여기 악성 코드 필터나 방화벽 로그는 어떻게 관리하죠? 내가 불쑥 묻자 정민아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다. 어, 그런 보안 프로그램들은 본사 IT팀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재고가 제대로 입력됐나, 입출고 기록 잘 되는지만 확인해요. 아, 그렇군요. 혹시라도 로그에 이상한 흐름이 보이면 바로 연락해야 합니. 최근에 랜섬웨어가 유행이라. 물류창고 시스템처럼 네트워크로 연결된 곳이면 쉽사리 당할 수도 있거든요. 아, 랜섬웨어요? 저도 뉴스로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별일 없겠죠. 저희 보안 수준 꽤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녀의 말투에선 큰 관심이나 경각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은 별 위험을 못 느끼는 게 당연해 보였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더 이상 잇지 않았다.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늙은이가 될까 봐서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계속해서 걸리는 뭔가가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또다시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창고로 들어갔다. 그때 이상훈 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붙들고 간단한 지시, 사항을 전했다. 박 씨, 이번에 본사 VIP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창고 출입구 단속에 신경 좀 써요. 특히 옆문, 뒷문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나는 방금 그에게 말하고 싶었다. 팀장님, 혹시 창고 컴퓨터 보안 로그 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상한 흔적이 보이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나 뻔한 반응이 눈에 훤히 보였다. 저 사람이야. 노인 경비가 괜히 아는 척한다고 생각하겠지.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팀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요즘 보안 공격이 기승이라 창고 시스템도 주의가 필요합니. 혹시 본사 쪽의 로그나 방화벽 상태를 물어보실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 약간 이상한 낌새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상훈 팀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보안 공격? 에이, 그런 건 우리 IT팀이 알아서 하겠죠. 괜히 어르신이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회사 시스템은 최신 버전이고 본사에서 비용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네, 물론 그럴 테지만 한 번쯤 확인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무리 최신 버전이라도. 박 씨,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할 시간 없습. 그리고 지금 필요 없는 불안만 조성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더 말하려는 순간 그는 손을 휙 내저으며 서류 더미로 돌아가 버렸다. 그 모습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나는 뒤돌아섰다 그러자 옆에서 곁눈질하던 또 다른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괜히 노인네가 아는 척하니 팀장님이 귀찮아 하잖아. 요즘 사이버 공격이니 뭐니? 여기랑은 상관없지 않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비 초소 옆으로 물러섰다. 내 뒤를 바삐 지나가는 직원들은 모두 분주해 보였고 모퉁이에서 쉴 새 없이 전화 통화를 하던 팀장도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나는 이상하리만치 불안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밤마다 시스템 로그를 잠깐씩 모니터링했을 때 끊기는 순간들이 포착되곤 했다. 그리고 시스템 응답이 잠시 늦어지는 등 뭔가 감춰진 이상 신호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할아버지, 나 잠깐 밖에 나가도 돼요? 몇 일째 창고 초소에 함께 머물렀던 손자 민수가 잠에서 깼는지 눈을 비비며 물었다. 그래, 자, 여기 마스크 쓰고 너무 오래 밖에 있지 말아라. 민수는 내가 만들어준 허접한 방안모를 뒤집어 쓰고 창고 외곽으로 나갔다. 그러는 사이 난 노트북을 열어 최소한의 방법으로 창고 내부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볼 방안을 생각 중이었다. 공식 권한은 없지만 그저 접근 포트만 열려 있다면 읽기 권한으로도 뭔가 파악이 가능할지 모른다. 예전 같으면 훨씬 능숙하게 접근했겠지만 지금은 경비 신분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갑자기 메인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창고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이거 뭐야? 재고 관리 프로그램이 전부 다운됐어요. 로그인이 안 돼요. 아예 시스템이 먹통인데요. 서버에서 이상한 파일이 막 생성되고 있어요. 정민아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이상훈 팀장도 다급하게 달려와 모니터를 뒤적였지만 화면에는 낯선 해골 아이콘과 함께 Your files have been encrypted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이게 뭐야? 랜섬웨어? 말도 안 돼. 우리 회사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뚫릴 리가 없는데. 팀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안 문제 신경 써보라고. 나는 애써 흥분을 억누르며 이상훈 팀장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는 처음엔 자존심 때문인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저 본사 IT팀에 전화를 걸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본사도 새벽 시간이어서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고 그새 랜섬웨어는 급속도로 전체 재고 DB를 암호화하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한밤중에 재고 파일이 전부 걸려버리면 내일 출하건부터 완전히 마비됨니 박씨.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뭔가 방법이 있나요? 숨소리가 가빠진 이상훈 팀장이 처음으로 다급히 내게 손을 내밀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내 말이 맞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정민에게 말했다. 지금 즉시 외부 네트워크를 차단하세. 본사 연결 라인도 끊고요. 그리고 내부망의 다른 컴퓨터들은 전원을 다 꺼둬야 합니. 더 퍼지지 않도록. 누군가 초기 감염된 지점이 있을 텐데 아마도 이메일이나 USB를 통해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바로 할게요. 정민아가 황급히 뛰어다니며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라우터 케이블을 뽑았다. 동시에 나는 예전에 쓰던 개인 USB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이 USB 안에는 보안사고 긴급 복구용 툴들이 담겨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조금 낡은 툴이긴 해도 기본적인 파일 암호화 유형을 확인하고 방화벽을 수동으로 수정하는 정도는 가능했다. 창고 관리 시스템 단말기로 접근해 BIOS 단계부터 부팅 순서를 바꿨다. 그리고 내 USB로 부팅을 시도해 랜섬웨어가 동작하지 못하도록 OS 수준에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잠깐이라도 중요한 로그와 백업 파일을 분리해내야 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이런 내 모습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IT 전문가도 쉽지 않은 건데. 누군가 조심스레 묻자 나는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복구할 순 없을지도 모릅니. 하지만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순 있어요. 나는 바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고 감염된 파일이 생성된 경로를 추적했다. 그리고 구석에 숨어 있던 복구 파티션을 찾아내 재고 DB를 분리, 압축해 백업 영역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와, 어떡해. 시스템 내부를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움직이시네요. 정민아가 입을 다물지 못하며 나를 쳐다봤다 그러자 팀장도 놀란 목소리로 거들었다. 박 씨, 대체 경비 업무만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보안 전문가라도 되시는 겁니까? 나는 대꾸할 겨를도 없이 손가락을 바삐 움직였다. 창고 내부망은 이미 감염이 퍼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모니터에 뜬 무수한 경고창 사이로 깜빡이는 복구 진행 바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랐다. 1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끝에 나는 핵심 재고 데이터와 관리 프로그램 일부를 보호구역에 옮기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서버를 다시 부팅하자. 비록 화면은 여전히 랜섬웨어 경고로 가득 차 있었지만 중요한 DB 파일들은 우리가 별도로 떼어낼 수 있는 상태로 분리되어 있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직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됐어요, 팀장님. 최소한 재고 정보만큼은 살아남았어요. 아이쿠, 이게 말이 돼? 본사 IT팀도 아직 대응을 못했는데. 이상훈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박씨, 죄송합니. 내가 당신 경고를 들었어야 했는데. 이렇게라도 복구가 된 게 어디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대단하네요. 저렇게 빠르게 조치하시는 거 보니까 옛날에 뭔가 큰일 하셨나 봐요. 그러게요. 괜히 나이 많다고 무시했던 내가 부끄럽네. 나는 그저 바닥을 본 채 작게 미소 지었다. 어느 순간 민수가 창고 문틈에서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다. 겁먹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할아버지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자랑스러움이 비치고 있었다. 정민아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경악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봤다. 저, 혹시 박영수라는 이름으로 10년 전쯤 국내 대형 금융사 해킹 막아낸 보안 전문가 기사 보신 적 없어요? 제가 지금 검색해보니까 기사 자료가 있네요. 여기 사진도. 어, 잠깐만. 이 사진 속 사람이랑 얼굴이 똑같은데. 순간 창고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고 이상훈 팀장은 당황한 듯 연신 눈을 깜빡였다. 에이, 아닐 거야. 설마 그 유명한. 그분이 여기서 경비를? 하지만 정민아가 나에게 달려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거기엔 내 젊었던 시절의 사진과 함께 전직 정부기관 해킹 차단, 민간 보안 자문으로 활약했던 국내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박영수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정말 선생님이신가요? 이 기사에 따르면 대규모 공격 몇 건이나 사전에 방어하고 국가기관에서도 특별 자문역을 맡았었다는데. 맞으세요? 나는 쑥스러워 작은 한숨을 쉬었다. 네, 뭐 옛날 일이긴 합니. IT와 보안 업계에서 오래 일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 사정이 있어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럼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직원들이 일제히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제야 이상훈 팀장은 한 발짝 물러나서 고개를 푹 숙였다. 아니, 이런 분이실 줄 몰랐습 제가. 정말 실례를 했네요. 죄송합니 박 선생님. 아니 박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유, 아닙니. 저는 그냥 박영수입니. 그저 지금은 경비로 일하고 있을 뿐이죠. 그제야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내 과거에 대해 궁금해했다. 누군가는 너무 아깝다라고 했고 누군가는 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보안팀이 아니라 경비로 와 있지? 라고도 했다. 그러나 나는 굳이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대단한 경력을 쓰레기통에 버리듯 포기하진 못할 것 같은데. 정민아의 물음에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사실 이 손자는 제 딸의 아들인데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손자를 돌봐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죠. 당시에도 보안 컨설팅 일로 새벽까지 야근이 잦았는데 아픈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가 쉽지 않았습. 결국 제가 직접 키우려고 결심했어요. 생활 패턴을 바꿔야 했고 야근과 출장 많은 직무는 아무래도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스트레스도 심했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그냥 좀 더 소박하게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고 싶었습. 급여가 많진 않아도 고정적으로 쉬는 날이 확보되는 경비 일자리를 알아봤고 그런 이유로 이렇게 왔죠. 어린 손자와도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그럼 전혀 후회 안 하세요?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도 후회 안 합니.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물론 이런 현장이 너무 익숙해서 어쩌다 보안 문제가 보이면 걱정이 되기도 하죠. 오늘처럼 뜻밖의 사고가 생길 줄은 몰랐지만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착잡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이상훈 팀장은 입술을 꾹 다물더니 목소리를 낮춰 내게 사과했다. 박 과장님, 아니 박 선생님,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사실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 저도 관리자로서 책임이 막중하다 보니 낯선 분이 갑자기 와서 이것저것 지적하면 괜히 반감부터 생겼습. 오히려 경고를 받아들였어야 했는데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내 처지를 이해시키려 굳이 과거를 밝히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괜찮습. 이제라도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 본사와 협의해서 전문 복구 툴을 받아야 할 겁니. 제가 이번에 해둔 응급처치를 바탕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완전 복원도 가능하겠죠. 그러자 다른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연신 감사 인사를 건넸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 재고 정보는 회사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이거 날아갔으면 저희 다 책임 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게요. 팀장님도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 혹시라도 뭔가 징후가 보이면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세요. 절대 무시 안 할게요. 그들은 나와 손자에게 따뜻한 차와 담요를 내밀었고 식사도 챙겨주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를 한참 의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던 사람들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나는 손자 민수에게도 할아버지가 보안 천재래 라며 흥미로워하는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새벽이 밝아오자 본사에서 급히 IT팀을 파견했다. 그들도 내가 임시로 해둔 복구 조치에 놀라워했고 과거 정부 자문역이었다는 사실을 듣고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덕분에 핵심 재고 관리 파일만이라도 지켰어요. 별 말씀을요. 일단 피해를 최소화했을 뿐 완전 복구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술력이 더 중요하죠. 오전 즈음 창고 내부가 조금씩 정상화되자 직원들은 모여 앉아 나를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중 몇 명은 이왕이면 저희 쪽 보안팀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요. 라며 진심 섞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부드럽게 저었다. 지금처럼 경비 업무를 계속할 겁니 손자랑 일정 맞추기도 좋고. 예전 생활로 돌아가기엔 이제 체력도 그만큼 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있던 이상훈 팀장은 그제야 뭔가 결심이 선 듯 내 손을 잡았다. 박 선생님, 제가 어제까지 뭘 몰랐던 건 맞지만 앞으로 제가 보안을 무시하지 않도록 같이 도와주실 순 없나요? 지금처럼 정식으로 시스템을 만지라는 말이 아니라 매달 우리 물류창고 점검할 때 조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회사에 공식 제안해서 고문이나 자문력 형태로 조그맣게라도 위촉하고 싶습니다. 팀장님, 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예전엔 일을 좀 했어도 지금은 거의 은퇴나 다름없고. 그래도 시스템 보안 이해가 전혀 없는 우리가 보기엔 선생님처럼 경험 많으신 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상훈 팀장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이 지긋한 경비를 무시하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직원들도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에 정말 간 떨렸습니다라며 호소했다.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는 돕겠습. 다만 손자가 우선이라서 제가 뭘 크게 책임지긴 힘들 거예요. 물론이죠. 그 정도 조건은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조그만 환호가 퍼져나갔다. 그들은 다 함께 식당으로 이동해 아침 식사를 하며 간밤에 악몽 같았던 랜섬웨어 공격과 내 예상치 못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어느새 나를 박 선생님이라 부르며 한층 유해해줬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근무를 교대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나는 창고 바깥으로 슬쩍 나왔다. 손자 민수는 눈을 비비며 쫓아와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컴퓨터 해킹도 막고 사람들 다 도와주고. 할아버지 대단해요. 하하, 그렇니? 멋지긴. 그냥 예전에 배운 걸 잠깐 써먹었을 뿐이야. 근데 왜 계속 경비하세요? 엄청 똑똑한데. 나는 작은 웃음을 머금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네가 아직 어리니 잘 모르겠지만 무엇을 하며 사느냐보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단다. 할아버지는 내 옆에 있고 싶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런 우리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상훈 팀장이 다가오며 머리를 긁적였다. 제가 참 할 말을 잃었습. 제가 전에 박 선생님께 한 태도가 너무 민망하고 후회스럽습. 다시 한번 정말 사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팀장님. 그럴 수도 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참 많이 배웠습. 사회 경험이 오래됐다고 해서 혹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전부를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앞으로는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회사 보안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정중히 사과했고 나는 눈을 마주보며 머뭇거렸다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같이 잘 지켜봅시다.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주시고요. 그날 이후 물류창고 안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늙고 무능력한 경비로 취급하지 않았고 나에게 와서 이것저것 컴퓨터나 장비 문제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나는 가능한 선에서 친절히 답해 주었다. 물론 그것이 내 공식 업무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나를 존중해 주는 만큼 나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민수도 한결 편해졌다. 근무 시간에 창고 한쪽에서 쉬다가 쉬는 날엔 함께 집에서 지낼 수도 있었다. 혹여 회사를 나가야 할 때에도 직원들은 아이를 반갑게 맞았고 떨떠름해 하던 이들도 웃는 얼굴로 다가와 과자나 음료수를 건네주었다. 무엇보다 아무도 우리를 이상한 이방인 취급하지 않았다. 며칠 뒤 이상훈 팀장은 회사 측에 보고서를 올려 사건 경위를 설명했고 내게 자문 역할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회사 임원들은 처음엔 낯선 제안에 놀랐지만 창고가 이번에 큰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그렇게 다음 달부터 나는 주 1회 정도 시스템 보안 점검에 대한 자문을 해주기로 했다. 경비 일을 계속하되 내가 원할 때만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다. 진작 이렇게 모실 걸 그랬어요. 회사에서도 큰 돈을 투자해야 할 뻔했는데 박 선생님 덕분에 일단 상황은 수습됐으니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 해도 모자랍니다. 식당에서 가볍게 커피를 마시며 회사 관계자들이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겸손하게 손을 내저었다. 보안팀이 힘써줬고 여러분이 협조 잘 해준 덕이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제 일도 아니었는데 제가 괜히 나섰네요. 그 말씀은 맛에 회사가 제대로 대처 못했던 걸 박 선생님이 메우신 겁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민수도 활짝 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 구석진 곳에서 이상훈 팀장이 조용히 나를 불렀다. 박 선생님, 잠깐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손자의 손을 놓고 그를 따라갔다. 그는 어딘가 주눅든 표정으로 벽에 기대었다. 사실 제가 이 회사를 다니기 전엔 꽤 인정받는 지점장이었습. 하지만 실적 부진으로 좌천되어 여기 물류창고 관리자로 오게 됐죠. 그 뒤로 매일이 스트레스였고 대외적인 평가도 낮아서 예민해져 있었습. 그래서 박 선생님께 함부로 대했던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초조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덧붙였다. 이번 일로 깨달았습. 지위를 지키겠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나도 망가진다는 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만 고수했는데 그게 오히려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고 박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나는 가만히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제 말 들어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굳이 대단한 보안 전문가다. 이런 걸 밝히지도 않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운이 안 좋았던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 해결됐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가 박 선생님처럼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 한때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늘 평가와 자리 걱정만 하는 제 모습이 싫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않아요. 다만 저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자주 묻곤 합니. 저는 손자를 우선 순위에 두기로 결정했고 그에 맞춰 제 커리어를 조정했죠. 팀장님도 어떤 것을 지키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걸 잘 깨닫는다면 방법은 자연스레 따라올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저도 가족에게 좀 더 시간과 마음을 쓰고 싶네요. 업무 성과만 좇느라 그동안 집안이 많이 소홀했거든요. 라고 털어놓았다.
나는 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 후로 이상훈 팀장은 이전보다 부드러운 태도로 직원들을 대하기 시작했고, 모든 직원이 함께 보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시스템을 구축했다. 회사 역시 경비 직군을 단순하게 보지 않고 나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주었다. 그리고 한동안 랜섬웨어 파동으로 정신이 없던 창고 안은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다. 직원들은 내가 근무하는 날이면 종종 찾아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상 없는지 체크 좀 부탁드려요. 라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손자 민수 역시 자신감이 부쩍 커진 모습이었다. 몇 주 뒤 사건이 완전히 수습되어 본사에서도 격려 차원에서 창고를 방문했다. 한 임원은 노고가 많으셨다며 회사 차원에서 나를 정식으로 표창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굳이 그런 건 사양했다. 다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비들에게도 조금 더 인원이 보충되고 처우가 개선되길 바랄 뿐이었다. 박 선생님 꼭 표창 받으셔야죠. 얼마나 고생해 주셨는데요. 에이, 저는 괜찮아요. 다른 분들이 더 필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 경비들은 인원이 부족해서 쉬는 날도 부족하고 업무 강도도 높습. 만약 표창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결국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약속했다. 그리고 가벼운 기념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그날 저녁 이상훈 팀장은 회사 비용으로 창고 식당에 가니 뷔페 비슷한 자리를 마련해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중심에 모시려 했으나 나는 구석에 자리 잡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주변에서 다른 경비 직원들이 다가와 박 선생님, 경비들 사이에서도 전설이 되셨다며 농담조로 말했고 물류팀 사람들마저 언제 보안 강의 한번 해주세요. 라며 설레발을 쳤다. 나는 쑥스러운 마음에 그저 웃고 있었다. 그러다 식사를 마칠 즈음 이상훈 팀장은 내게 다가와 차분하게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박 선생님께 고마워하고 있습. 어떤 분들은 인사이동을 건의해서 선생님을 정식 보안팀으로 모시자고도 하더군요. 하지만 선생님 선택을 존중할 생각입니다. 제가 굳이 거절하는 걸 알잖아요. 손자와 함께 지내기에도 지금이 딱 좋거든요. 알고 있습.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 회사 아니 어디든 박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곳은 많을 테니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수줍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박 선생님, 정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 제가 지난번에 문 앞에서 그렇게 박 선생님을.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마치 모든 감정을 담아 다시 한번 사과하려는 듯.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붙잡았다. 팀장님, 벌써 몇 번이나 사과하셨잖아요. 이제 됐습. 그날 덕분에 제가 사람들 앞에서 손자의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좋은 기회를 주신 셈이죠.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작게 웃었다. 창고의 모든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도 내 곁에 뛰어와 할아버지, 우리 언제 집에 가요? 라고 물었다. 그래, 이제 가자. 오늘은 충분히 일한 것 같으니 푹 쉬고 내일 또 열심히 살아야지. 아직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나는 한 번 더 창고를 둘러보았다. 출입문에는 새로 교체된 보안 장치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랜섬웨어 사건 이후로 깔끔하게 정리된 케이블들이 눈에 들어왔다. 곳곳에 배치된 CCTV도 새로 점검해 둔 것이었고 사람들의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졌다. 모두가 협력해 이뤄낸 작은 변화였다. 민수는 내 손을 잡고 창고 밖으로 걸어 나가면서 즐겁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문을 나서자마자 서늘한 새벽 공기가 두 볼을 스쳤다. 발걸음마다 어쩐지 마음이 가벼웠다. 문득 몇 달 전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던 어두운 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신기루처럼 멀게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내 근무는 달라졌다. 사람들은 경비 초소에 자주 들러 안녕하세요 하고 큰 소리로 인사했고 커피나 간식을 건네주기도 했다. 물론 그 순간에도 난 어린 손자가 이 지저분한 창고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혹여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불안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모두가 우리를 반갑게 대해준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때론 아이가 컴퓨터 모니터를 기웃거리면 직원들이 이거 보안상 민감해
라면서도 웃으며 장난을 치곤 했다. 과거라면 장난하지 마세 위험해요라며 면박을 줬을 텐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주 1회 나는 팀장과 함께 회사 전체 네트워크나 보안 장비 상태를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사 IT팀과 협력해 개선해야 할 점을 공유하고 다음 달 중순에는 내부적으로 보안 교육을 진행하기로 확정되었다. 내가 강사를 맡는 건 아니었지만 교육 자료 검수와 실제 적용 가능성 평가 정도는 해줄 생각이었다. 그 후 얼마가 지나 어느 주말이 되었다. 마침 휴무라 손자와 함께 외출을 하기로 했는데 문득 창고 앞으로 산책 나온 이상훈 팀장과 마주쳤다. 그는 부인과 어린 딸아이 손을 잡고 있었고 처음 보는 가족들이라 나도 반가웠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가족과 함께 나오셨네요. 여기 제 가족이에요. 딸은 아직 어리지만 조만간 이 창고도 구경시켜줄 계획이죠. 제가 하는 일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민수와 그의 딸아이를 서로 소개시켜 주었다. 애들은 제잘거리며 금세 친해졌다. 잠시 나는 그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는 잔잔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에는 제 아이도 이곳에 데려오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도 못 받는 내가 뭘 보여주겠나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 음, 그래도 내가 책임지는 곳이고 많은 사람과 협력해 멋지게 지키는 공간이잖아요.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결 편하시죠? 네, 그렇습 박 선생님 말씀처럼 결국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단 걸 깨닫고 나니 일하는 것도 좀 더 즐거워졌어요. 그는 쑥스럽게 웃었다. 아이들도 해맑게 달려가면서 모퉁이 벤치로 뛰어 올랐다. 나는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지냅시다. 회사든 개인이든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네, 그리고 박 선생님도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게 이야기해 주세. 제가 무슨 일이든 도울게요.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주말 아침, 우리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며 삶의 또 다른 연결고리를 확인했다. 은퇴한 옛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현재 경영 압박에 시달리는 중간 관리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라는 겉보기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게 된 것이다. 며칠 뒤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물류창고 랜섬웨어 공격 사건에 대한 보도 자료를 간단히 뿌렸다. 대외적으로 상세한 내부 이야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에선 은퇴한 보안 전문가가 회사의 핵심 재고를 구해냈다는 정도로 소개해 주었다. 내 실명까지는 거론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쓸데없는 유명세를 타면 불편할 테니까. 그러나 회사 내부에선 다들 알고 있었다. 특히나 내 손자 민수는 학교에서도 우리 할아버지 대단해 하며 자랑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매일 새벽 창고를 순찰하면서 문득문득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예전엔 보안 취약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살폈는데 이제는 손자의 손을 잡고 단순한 일상을 누리며 산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헛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빛을 발했다. 삶이란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어져 있다. 오늘도 나는 다른 경비 동료들과 안녕하십니까 하고 활기찬 아침 인사를 나누고 출근하는 직원들에게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무시하거나 불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궁금한 게 있으면 박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라며 찾아온다. 결국 내 진짜 역할이 정해진 셈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지키고 도와주는 일, 그것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자 이곳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부심이 되었다. 퇴근 직전 나는 다시 창고 시스템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특이 로그나 외부 공격 시도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평화롭고 일상적인 데이터의 흐름뿐이었다. 그 모습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다. 이제 불필요한 간섭처럼 보이는 경고를 굳이 외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모두가 조금씩 보안의 중요성을 이해했고 언제든 내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방금 깨어난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고 저 멀리 창고 출입문에서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한때 아무도 나를 반가워하지 않았던 이곳이 이제는 내가
몸담을 만한 새로운 직장이자 가족의 공간이 된 것 같았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창고 내부를 환하게 비추고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도 밝아 보였다. 아마 이 공간은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필요한 순간엔 잠시 나서서 도움을 줄 것이다. 내 오랜 경험이 다시 필요한 날이 오더라도 지금처럼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오늘도 일과를 마치고 민수와 함께 창고를 나선다 부디 다가오는 날들이 이 평온함을 이어주길, 또 누군가가 그 평온을 위협해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막아낼 수 있길. 나는 문득 내 어깨에 닿은 민수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속으로 다짐했다. 세상에 내 힘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이 늙은 몸으로라도 다시 한번 뛸 수 있다고. 그러니 지금은 간밤의 위기를 끝낸 평온한 아침을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혹시 여러분은 외견만 보고 누군가의 능력을 함부로 판단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고수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 나이가 많거나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거나 혹은 과거를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대단한 재능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만습 한 번쯤 둘러보세 무심코 스쳐 지나간 사람에게는 어떤 숨은 이야기가 있을지 모릅니. 그리고 언젠가 그들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순간 우리는 함께 감사하며 배우게 될지도 모릅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을 다시 돌아보면 새로운 시선으로 보이진 않나요? 평소엔 보이지 않던 숨은 재능을 발견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 어떻게 반응했는지 떠올려 보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놀라운 가능성을 응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